자, 지난 시간에 자바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들끼리 서로 채팅하는 다중 채팅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자, 실제 폰이나 PC에서 채팅 시 상대방에게 이미지 파일이나 아니면 업무에 관련된 파일을 첨부해서 전송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 전송하는 방법과 로컬에서 생성한 원격지에 로컬에서 생성한 클래스 객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직렬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트워크로 파일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이때 파일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파일명이 flower.jpg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일단은 flower.jpg에 있는 파일 데이터, 당연히 이미지 파일 데이터는 바이트 데이터입니다.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서드를 호출해서 읽어드립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서드는 결국에는 상속 구조에서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서드를 상속받으니까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PC에 저장된 flower.jpg 이미지 파일에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그걸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이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바이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출력 시 사용하는 스트림, output 스트림입니다. output 스트림에 write 메서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이제 네트워크로 전송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네트워크 입력 시 사용하는 스트림, input 스트림입니다. input 스트림에 read 메서드를 이용해서 전송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입력받은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 output 스트림에 write 메서드 이용해서 동일한 이름인 flower.jpg 파일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로컬에 이미지 파일이 서버로 전송돼서 서버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페에서 글 쓰다가 필요시 파일 첨부해서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 첨부해서 글쓰기 완료를 클릭하면 결국에는 설명드린 이 과정대로 첨부한 파일에 바이트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전송되어서 서버에서 받아서 다시 동일한 이름의 파일명으로 서버가 지정한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일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리드 메서드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에서 1바이트씩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클래스의 get resource 메소드로 같은 폴더의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파일 첨부 시 같은 경로 또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자원, 지금 예제에서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올 때 클래스의 get resource 메소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전송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 실행 시 flower.jpg 경로를 지정해서 파일 클래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경로를 지정해 줘도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클래스의 get resource 메소드 이용해서 지금 flower.jpg 파일명을 지정해서 getPath 메소드 호출하면 같은 폴더의 이미지 파일 경로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폴더나 패키지에 설정 파일이나 작업할 파일이 있는 경우 클래스의 get resource 메소드 호출해서 작업할 파일의 경로명을 얻어와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클래스 객체 생성하면서 get resource 메소드 호출하면서 얻은 패스를 파일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럼 파일 객체 생성하면서 파일은 패스가 지정한 경로에 대해서 지금 get resource 메소드 호출하면서 flower.jpg 파일명을 지정해 줬으니까 주소로 생성한 파일 객체처럼 패스에 대해서 src 섹션 03 ex01 패키지명이 지정되고 get resource 호출하면서 flower.jpg 파일명이 지정됐으니까 동일한 경로명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file.length 호출하면 이미지 파일에 파일 사이즈를 출력합니다. 자, 먼저 서버에 동일한 파일명으로 업로드해서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먼저 파일 이름을 얻습니다. getName에서 getResource를 지정한 파일명 flower.jpg를 얻습니다. 이미지 파일로부터 파일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자로 파일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서버로 업로드 해야 되니까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서버 IP 주소, 포트명을 지정합니다. 파일에서 읽은 바이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출력해야 되니까 get out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outstream 객체였습니다. 먼저 업로드할 파일명을 먼저 전송합니다. 자, 프린트 라이터 객체 생성 후 프린tln 호출하면서 파일 네임을 지정하면 업로드할 파일명 플라즘.jpg를 먼저 전송합니다.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파일명을 받아서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생성 후 따라서 전송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받아서 같은 이름의 파일에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해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FIS 파일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지금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아무런 인자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일에서 1바이트씩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에 라이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씩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while문 돌면 지금 데이터가 -1, 즉 cloud.jpg에서 모든 데이터를 1바이트씩 읽어와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파일 데이터를 받아서 지정한 경로에 동일한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서버 프로그램 실행 시 new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9999로 포트명 지정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자, accept 메소드 호출 후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 시 실행 상태가 되어서 소켓 객체였습니다. get input stream 먼저 지금 프린트 라이트의 프린tln 메소드로 클라이언트에서 파일명을 먼저 전송하니까 get in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input stream 객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명은 문자 데이터니까 채팅 시 문자 데이터 전송하면 전송된 문자 데이터가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돼서 전송되니까 수신 측에서는 다시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로 변환하는 인풋 스트림 리더와 버퍼드 리더 객체 생성 후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문자로 이루어진 파일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명은 문자 데이터니까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후 전송된 파일명으로 이어서 전송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받아서 서버에 지정한 경로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명으로 전송된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송된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 아웃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지정할 경로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입니다. 테스트 폴더에 앞서 받은 파일명으로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해서 파일 아웃스트림으로 이어서 전송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1바이트씩 바이트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파일로 저장 시 작업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while true문 실행 전에 current time mills 호출해서 작업 시작 전에 시작 시각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while true문 끝난 후 다시 current time mills 호출해서 end에서 begin을 빼면 파일 업로드 시 걸린 작업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while true문 돌면서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소드 호출하니까 지금 리드 메소드 아무 인자도 전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씩 전송된 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씩 읽어와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라이트 메소드 이용해서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앞서 전송된 파일명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자, 저장 후 작업 시간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자, 1바이트씩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파일로 업로드할 경우에는 업로드 시간이 거의 6.8초입니다. 전송된 파일 크기는 8000kb입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씩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네트워크로 전송 후 다시 서버에서 받아서 파일로 저장 시 파일 사이즈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미지 파일의 파일 사이즈가 거의 80kb인데 요즘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 용량이 몇백 메가인데 1바이트씩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트워크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씩 데이터를 읽어와서 업로드하는 리드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iOS에서 학습했듯이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소드 호출 시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바이트 타입 배열 즉 버퍼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어와서 바이트 타입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네트워크로 출력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은 우리 19장 자바 iOS 학습한 리드 메소드나 라이트 메소드로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다른 파일로 복사하는 예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학습했듯이 파일 복사 시 1바이트씩 읽어와서 리드 메서드와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복사할 때보다 바이트 타입 배열, 즉 버퍼를 이용해서 복사할 때가 복사 시간이 훨씬 빨랐습니다. 네트워크로 바이트 데이터를 입출력 시 동일하게 바이트 타입 배열을 버퍼로 사용해서 입출력하면 훨씬 빠르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 시 버퍼 역할을 하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전송 시 배열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들여 전송하면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일 전송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이 get 리소스 메소드 호출해서 폴라.jpg 파일명 지정해서 패스를 넣습니다. new 파일 객체 생성합니다. 자, 먼저 파일명을 먼저 전송하기 위해서 getName 메소드 호출합니다. 로컬 폴라.jpg에서 바이트 데이터 읽어드리기 위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합니다. 자, 속객 객체 생성하면서 서버에 연결합니다. get out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명을 먼저 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버퍼로 사용하기 위해서 new 바이트 배열 생성하면서 배열 요소의 크기를 1024 곱하기 8 거의 8KB 크기를 갖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파일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니까 이번에는 while문 돌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거의 8KB씩 읽어와서 아웃풋 스트림에 라이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한꺼번에 8KB씩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while문 돌면서 파일명을 먼저 전송받습니다. 로컬에 전송한 파일명으로 이어서 전송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저장할 경로명 그리고 파일 네임을 지정해 줍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서버에서도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읽어드립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하면서 네트워크로 전송된 바이트 데이터를 인자로 버퍼를 지정했으니까 한꺼번에 8KB씩 읽어와서 로컬에 지정한 경로에 대해서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작업 시간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서버에 저장하기까지 3ms 밖에 안 걸립니다. 파일 복사 때 한 것처럼 리드나 라이트 메소드 호출해서 네트워크로 파일 전송 시 버퍼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글 작성해서 파일 업로드 시 버퍼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프린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파일명을 전송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메시지 전송 시 사용한 프린트 라이트는 프린트 라이트 객체 생성하면서 버퍼드 라이트 객체 생성해서 생성자 인자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버퍼드 라이트 객체 생성 시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객체를 생성한 후 프린트 라이트에 프린트 ln 메서드 호출해서 문자열을 출력했습니다. 전 시간에 실습한 프린트 라이트로 메시지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할 때는 로컬 PC와 원격제 PC에 문자 인코딩이 다른 경우, 자, 데이터 출력 시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코딩 설정 없이 바로 문자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방금 실습한 것처럼 아웃풋 스트림 객체 가지고 와서 프린트 라이터 객체 생성 시 생성자 인자로 전달해서 바로 프린tln 메소드를 호출해서 문자열을 바로 네트워크로 출력하면 자동으로 문자 데이터를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네트워크로 출력해 줍니다. 저는 미리 섹션 03.ex01 패키지 생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을 서버로 전송해서 업로드 해야 되니까 먼저 이미지 파일을 해당 패키지에 복사합니다. 폴라.jpg 클릭하면 이미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씩 읽어와서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서버에서 1바이트씩 입력받아서 다시 서버에 지정한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예제입니다. 파일 클라이언트 테스트 1. 자, 먼저 로컬에서는 이미지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아서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입출력하는 장치는 파일에서 입력받아서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입출력 시 사용하는 스트림은 파일 인풋 스트림과 네트워크 출력 시 사용하는 아웃풋 스트림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파일명, 즉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도 서버로 전송해야 되니까 프린트 라이트도 사용이 됩니다. 참조 변수 아웃풋 스트림, 프린트 라이트 차이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클래즈 선언 후 실행 파일명인 파일 클라이언트 일정 클래스로 초기화합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에 get 리소스 메소드 호출해서 같은 경로 또는 패키지에 있는 플라즈 JPG 지정한 후 get 패스 메소드 호출하면 먼저 파일 클라이언트 테스트 1이 있는 패스명을 넣습니다. 얻어온 후 get 리소스 메소드에 지정한 플라즈 JPG에 대한 경로명을 문자열로 리턴해 줍니다. 그걸 패스가 받습니다. 먼저 패스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해보면 패스의 값이 지금 get resource 지정하면서 플라즈.jpg 지정해줬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플라즈.jpg 지정되면서 get 패스 호출 시 지금 클래즈 참조 변수에 대입한 파일 클라이언트 일정 클래스의 경로명이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얻으면 편리하게 같은 경로나 패키지에 있는 파일에 대한 경로명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new 파일 객체 생성하면서 패스가 지정한 경로와 파일명 플라즈.jpg를 지정합니다. length 메소드 호출하면 패스가 지정한 플라즈.jpg의 파일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명을 전송해야 되니까 getName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명을 넣습니다. 자, 이어서 플라즈.jpg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 생성하면서 파일을 생성된 인자로 지정합니다. 읽은 바이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해야 되니까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서버의 IP 주소, 포트명을 지정해서 서버와 연결합니다. 바이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출력해야 되니까 get output stream 메소드 호출하면서 output stream 객체 얻습니다. 자, 먼저 파일명을 전송해야 되니까 파일명은 문자 데이터니까 프린트 라이트의 프린트 엘리 메소드로 먼저 출력합니다. 네트워크로 파일명이 먼저 전송이 돼서 서버에서는 파일명을 먼저 받아서 이어서 전송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같은 이름의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먼저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리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지금 리드 메소드 아무 인자가 없으니까 1바이트씩 읽어드립니다. 자, 1바이트씩 읽어와서 아웃풋 스트림에 라이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읽어드림 1바이트의 바이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while true는 1바이트씩 로컬에 있는 플라즈.jpg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1바이트씩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파일 서버 테스트 1 서버 프로그램이니까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포트 번호 지정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액세스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대기 상태에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 시 실행 상태가 되어서 먼저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파일명을 얻어야 되니까 get input stream 호출해서 input stream 객체 얻어와서 파일명은 문자 데이터니까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된 파일명을 먼저 문자로 변환해서 버퍼드 리더 읽어와서 리드라는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명을 얻습니다. 이어서 전송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같은 이름의 파일로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저장할 경로명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지정해주면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경로에 같은 이름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네트워크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current time is 호출해서 작업 시작 전, 작업 시작 후에 시각을 구합니다. 그러면 end에서 begin을 빼면 파일 업로드한 최종 작업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인풋 스트림 먼저 서버 쪽에서는 네트워크로 전송받은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1바이트씩 네트워크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걸 F4에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버에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에
전송한 파일명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전송받으면 while 툴을 종료하니까 종료한 후 end에서 begin을 빼면 작업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부터 실행합니다. 핑 고정 누른 후 새 콘솔. 자, 클라이언트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콘솔에 메시지 출력됩니다. 자, 업로드 시간 거의 1초가 걸립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에 이미지가 업로드 됐습니다. 1바이트씩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네트워크로 전송 시 1초가 걸립니다. 이미지 파일 사이즈가 80kb니까 몇백 메가 되는 동영상을 업로드 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 시 버퍼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훨씬 빠르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퍼를 이용한 파일 전송 예제입니다. 파일 클라이언트 테스트 2. 자, 30행까지는 동일합니다. 32행에 파일 입출 역시 버퍼로 사용할 바이트 타입 배열 생성합니다. 지금 랭스가 1024 곱하기 8이니까 거의 8kb입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파일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시도 호출하면서 바이트 타입 배열을 전달하면 이번에는 한 번에 파일에서 8kb를 읽어와서 아웃풋 스트림에 라이트 메시도 호출해서 버퍼를 지정하니까 네트워크로 8kb씩 출력합니다. 파일 서버 테스트 2. 지금 31행까지는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합니다. 33행에서 동일하게 버퍼로 사용할 바이트 타입 배열 생성하면서 1024 곱하기 8 랭스 지정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리드 메시도 호출하면서 네트워크로 전송된 데이터를 이번에는 바이트 타입 배열로 한꺼번에 읽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라이트 메시도 호출해서 지정한 경로의 파일명으로 전송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 자, 클라이언트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파일 업로드 시 1ms 밖에 안 걸립니다. 동일하게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에 플라즘 JPG 전송된 파일이 위치합니다. 자, 요걸 삭제 후 다시 해보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하면 자, 2ms 밖에 안 걸립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에 플라즘 JPG 업로드해서 저장이 됩니다. 자, 19장에서 학습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과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파일 전송 기능을 실습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이 카페나 게시판에서 글쓰기 시 파일 첨부해서 업로드 시 동일하게 버퍼를 이용해서 업로드하면 훨씬 빠르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습 시 가끔씩 파일을 업로드하면 플라즘 JPG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자, 먼저 서버 실행시킵니다. 자, 기존에 업로드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미리 보기 설정 시 이미지가 안 보입니다. 다시 업로드하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 시 서버에서는 전송받은 바이트 데이터를 원래 원본 이미지와 동일하게 파일에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방금 본 것처럼 이미지가 깨집니다.
자, 책에서는 네트워크 연동 시 기본적으로 메시지 전송 시 프린트 라이트의 프린트 LM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격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동 시 프린트 라이트 외에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나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원격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 연동 시 주로 책에 있는 프린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연동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